예,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이제 13번째 강의네요. 13강으로 갑니다. 자, 단어는 펜트 5단원입니다. 5단원이고, 자, 전체적인 볼 내용은요. 4단원에서는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만드는 반응을 보셨죠? 근데 알코올의 탈수, 뭐 이완 반응, 이투 반응, 그다음에 비시날 다이할라이드나 제미날 다이할라이드에 강한 염기인 NaNH2를 2당량 쓰면은 삼중결합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들이요. 그거 4단원에서 배웠고요. 자, 5단원은 걔들이 알켄이나 알킨 같은 이런 놈들이 무슨 반응을 하나요, 이겁니다.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건 말하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나갈 테마고요. 이 단어는 이건 편입 시험, 미트니트 시험, 피트 시험, 모든 시험에서요. 유기화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단어는 뭐 무조건 시험에 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이 어마어마하고요. 자,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좀 여담을 좀 잠깐만 얘기해보고 진행해 볼게요. 자, 수험생 여러분들은 자습을 도대체 몇 시간이나 하십니까? 주당. 주당 자습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시는지요? 제가요, 약 30년의 강의 경험상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요, 주당 70시간 이상을 넘어가는 사람 치고 떨어지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으며, 물론 있긴 있습니다. 예,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공부하는 그런 경우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조금 좀 많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주당 40시간 이해가 되는 사람 치고 붙는 경우를 많이 못 봤습니다. 이건 주당 시간입니다. 주당. 물론 강의를 포함할 수도 있고요. 강의를 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합격한 경우는 있습니다. 40시간 미만일지라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요. 보통 효율이 대단히 좋은 사람들, 예를 들면 직장인 같은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효율이 대단히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평상시에 엄청 공부하고 싶어요. 엄청 공부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예를 들면 주말 같은데 막 15시간씩 그냥 공부해도 전혀 지치지 않고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공부하고 싶은 욕구와 어떤 그 갈증을 참아놨다가 자기가 공부할 시간이 딱 되었을 때 그냥 때려붙는 분들, 그런 분들은 효율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요. 이건 전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효율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40시간 미만을 해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물론 이 수험생 여러분들 그래? 그럼 직장부터 당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오해고요, 제 말을. 그러니까 피치 못해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분들 중에 효율을 최대한대로 가져라라는 뜻인 거지. 이런 거지. 요렇게 하면은 합격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합격의 키워드는요, 수험생 여러분, 자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죠? 주당 몇 시간을 합니까? 70시간 이상 되려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하는 겁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의 자습과 물론 강의를 듣는 시간을 포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가면은 시험이 임박하면은 순수 자습 시간만 70시간 되면 되겠지요. 이것처럼 합격의 키워드는 자습일 텐데, 학생들은 이런 쪽에는 그렇게 당연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쪽에 실천력은 부족한 듯합니다. 이거는 실천력이 부족하면서 분명히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뻔합니다. 인터넷 가보면 누구 강의 들었더니 잘 봤어요. 어느 학원 다니면 돼요. 이런 글들 난무할 겁니다. 그런 데서 자꾸 현혹당하고 그런가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 내지는 잘못된 정보들에 의해서 휘둘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공부하는데 열을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공부 기간만 길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험생 여러분,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요, 짧게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간단합니다. 자습하세요. 알았죠? 자습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합격의 키워드임을 제 강의 경험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베이스가 약하고 아무리 공부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 의대 치대 약대 한번 가자, 이런 마음으로 주당 70시간의 공부를 갖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의지를 갖는 수험생이라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여담이었고요. 자, 이제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지요. 자, 이제 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이며, 얘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인데, 그 반응을 갖다 잠깐 보면요,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는 친전자성, 전자성
첨가다 이렇게 불러요.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얘가 왜 이렇게 명칭을 부리게 되었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신 첨가와 안티 첨가가 뭔지는 구분해 봅시다. 자, 이걸 만약에 흑백으로 프린트하신 분들은 신 안티가 구분이 안 되고 화살표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세요. 신 첨가는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어떤 놈이 첨가가 되는 것이 이중결합의 반응이에요. 이럴 때 둘 다 위쪽 둘 다 위쪽에서 첨가가 되면은 두 놈이 첨가가 되거든요. 이럴 때 둘 다 위쪽에서 첨가가 되거나 혹은 둘 다 아래쪽에서 첨가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신 첨가다라고 부릅니다. 안티 첨가는요 어떤 경우냐 피오비탈에 첨가가 될 때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에서 첨가가 되는 경우입니다. 신 첨가와 안티 첨가가 다르다는 거 보이십니까? 이건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요. 자, 다시 한번 잠깐만 보시면 자, 여긴 피오비탈이 이렇게 있어요. 이중결합은 당연히 pp5 본드 있다는 거 보이시죠? 앞에서 오비탈의 모양을 그려내는 것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피오비탈에 어떤 놈이 첨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신 첨가라는 것은요. 둘 다 위쪽이나 이렇게 나 혹은 둘 다 아래쪽 피오비탈에 첨가가 되는 경우를 신 첨가다라고 부르고요. 안티 첨가는 한 개는 아래쪽에서 달라붙고 한 개는 위쪽에서 달라붙는 경우를 안티 첨가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확하게 신 첨가와 안티 첨가를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이중결합은 누가 첨가되는 반응을 하는데요. 피오비탈에 둘 다 위쪽이나 둘 다 아래쪽에서 갖는 신 첨가와 하나는 아래 하나는 위에 가서 붙는 안티 첨가가 있구나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첨가 반응 한번 가봅니다. 자, 첨가 반응에서 이게 이제 유기화학 전체 바이블 강의 가면은 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본 강의에서는요 몇 개만 중요 몇 개만 뽑아왔고요. 그것도 아주 간단한 내용만 다루어 드릴 겁니다. 자, 알켄의 첨가 반응 첫 번째 수소화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수소화 반응이니까 시약이 누구냐면요 수소가스를 쓰는 거야. 수소가스를 쓰는 겁니다. 이중결합에 수소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소가 이중결합에 첨가가 되거든요. 그때 자 이중결합 화합물 보셨죠? 스타팅 물질 알켄 명명은 에드의 ENE 하니까 에텐이 되겠죠. 에텐이란 놈에다가 수소를 시약으로 쓰고 당연히 이건 기체입니다. 시약으로 쓰고 그 다음에 금속 촉매로서 백금이나 팔라듐이나 니켈을 사용하면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는 겁니다. 백금이든 팔라듐이든 니켈이든 또 나중에 금속 촉매의 종류들은 조금 더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보시겠습니까? CH2에 이렇게 CH 단일 결합이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 PP5도 이렇게 돼 있었죠. 이게 바로 얘잖아요. 이 그림을 갖다가 이 그림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비탈적 표현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수소가요. 수소가 이렇게 첨가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피오비탈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 벌어지겠습니까? 피오비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오비탈이 없어지면서 수소가 첨가가 됐어요. 그럼 여기 CH2였죠. 그러면 CH3가 될 거 아니에요. 오른쪽도 CH3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CH3인 에탄이 되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중결합 화합물인 알케니 수소화 반응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은 뭡니까? 하면 네 알카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되겠지요. 이런 반응을 우리는 수소화 반응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시약 조건 암기하는 겁니다. 시약 조건. 시약은 누구 쓴다? 수소가스 쓴다. 그때 뭘 쓴다? 금속 촉매를 같이 쓴다. 금속 촉매 누구? 백금이든 팔라듐이든 니켈이든 아무거나 하나 쓴다. 됐습니까? 자, 논점은요. 이 반응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수소는 둘 다 아래에서 붙거나 둘 다 위에서 붙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래요. 신첨가입니다. 수소 반응은 특징 신첨가 되셨죠? 수소 반응 특징 뭐라고요? 신첨가. 그래서 이중결합에 탄소 이중결합에 둘 다 위에서 붙거나 혹은 둘 다 아래에서 붙는다 이거라고요. 둘 다 위쪽, 둘 다 아래쪽에서 붙는다. 둘 다 위에서 붙거나 혹은 둘 다 아래에서 붙는다 이거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위에 가서 붙어요? 아래 가서 붙어요? 이런 말은 지금은 하지 마세요. 위에서 붙거나 아래 가서 붙는다. 지금은 확률은 반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이게 뭐냐면요. 바깥에 이렇게 있는 게 이게 금속 촉매입니다. 뭐를 제공하느냐? 표면을 제공하거든요.
이게 금속 촉매, 예를 들면 백금 같은 겁니다. 이런 백금 같은 게 있으면 이 백금은 표면을 제공하여서 이중결합이 달라붙고 거기서 수소가 달라붙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가 둘 다 위에 가서 붙거나 둘 다 아래 가서 붙는 무슨 첨가라고 부른다고요? 신첨가가 일어난다. 되셨습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첨가 반응에 대한 얘기를 보셨습니다. 수소 반응, 이중결합이 뭐로 바뀐다? 단일 결합으로 바뀐다. 그때 시약은 누구 쓴다? 수소가스 쓴다. 그때 같이 쓰는 거 금속 촉매 쓴다. 백금이나 팔라듐이나 니켈이다. 특징, 금속은 표면을 제공하게 되고 신첨가가 일어난다. 이렇게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46페이지 내용 되셨죠? 47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자, 이중결합 여기 있어요. 수소와 반응에 백금, 팔라듐, 니켈 같은 거 아무거나 하나 썼습니다. 그러면 이중결합이 뭐로 바뀐다고요? 단일결합으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수소가 첨가가 됩니다. 이럴 때 수소가 첨가될 때 씬 첨가죠. 그러니까 씬이란 걸 보여주자고요. 그러려거든 수소 두 개가 둘 다 위로 들어간 그림이 보여졌죠. 혹은 수소 두 개가 둘 다 아래로 간 그림이 보여졌죠. 요거는 CH3입니다. CH3니까 수소가 둘 다 위로 들어가면 CH3는 당연히 내려갈 것이고요. 수소가 둘 다 아래로 들어가면 CH3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얘는 그 두 개는 같은 겁니다. 뒤집으면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둘 다 위로 들어간 그림을 보여주거나 둘 다 아래로 들어간 그림을 보여주었다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거는 얘 O와 얘라고 적어놨지만 두 개는 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이중결합에 수소와 반응을 시켰더니만 그냥 단일결합 바뀌었어요 라고 적으면 요거는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이건 X라고 적어놨지만 실제로 X는 아니고요. 이거는 신첨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이거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씬 첨가임이 보여주질 못했잖아요. 그죠? 위에 것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지워서 깔끔하게 볼까요? 위의 그림처럼 수소 두 개가 둘 다 위로 갔거나 그러면 당연히 CH3는 내려갈 것이고 수소 두 개가 둘 다 아래로 갔거나 그러면 CH3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얘나 얘처럼 보여져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올바른 표현 방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물어보셨을 때는 수소 반응은 신첨가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두 개가 둘 다 위로 올라가거나 혹은 둘 다 아래로 간 결과물로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둘은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월등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중결합이 단일결합 바뀌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신첨가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표현해 주는 거지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수소 반응은 특징이 뭐라고요? 네, 신첨가 하나 되셨죠. 자, 이렇게 돼서 반응 하나마다 이중결합의 반응은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인데 반응 하나하나마다 특징을 다 잡고 가는 겁니다. 수소 반응은 특징이 신첨가. 자, 두 번째 HX 첨가 반응입니다. 뭐에? 이중결합에. 자, 이건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요놈이 바로 요놈 맞죠? 요 이중결합 화합물은요. 이렇게 p 오비탈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걸 pp5 번드다라고 부르죠. CH2 왼쪽에 CH2 이렇게 있었어요. 자, 여기도 물론 여기 전자가 하나 있고 여기 전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얘가 결합을 형성시킵니다. 요 결합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pp5 번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를 해보자. 여기다가 HX를 첨가시켜 주는 겁니다. HX는 자, HX 이렇게 돼 있어요. HX는 자 이렇게 보자고요. 얘는 부분적인 플러스 떼요, 부분적인 마이너스 떼요라는 거 보이십니까? 왜? 전기 음성도가 얘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당겨주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런 말도 다 지나가죠. 그러면 수소가 플러스를 띄고 X가 마이너스를 띱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HX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PP5에 있는 전자 이렇게 결합 전자 하나씩 있었어요. 이 전자 하나씩이 이 전자가 이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을 형성시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전자가요, 두 개의 전자, 이 전자와 이 전자의 두 개의 전자가 파이번드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왔다 갔다 하다가 한쪽으로 몰렸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여긴 B였어요. 그러면 이 탄소에는 전자가 B였기 때문에 플러스를 띄고 있겠죠. 여기는 전자가 한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를 띱니다 라고 말할 텐데 마이너스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전자성만 있어도 형식자는 마이너스 1인 걸 아니까요.
그러면요. 자, 다시 한번요. 여기에 있는 p 오비탈에 있는 전자 하나씩 결합을 형성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전자 두 개의 전자가 이 전자와 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한쪽으로 몰린 상황인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한쪽으로 몰릴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엔 전자쌍이 있고 여기는 전자가 왼쪽은 비었으니까 여기는 형식 전압 플러스를 띠죠. 탄소가 플러스 띠는 화학적 뭐라고 합니까? 네, 카보케타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카보케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거죠. 유기화학의 원칙은 뭐라 했죠?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한쪽으로 전자가 왔다 갔다 되다가 한쪽으로 전자가 몰린 상황에서 HX가 옆에 딱 있는데 나 플러스를 띠고 있는데 나 마이너스야. 내가 너 공격해 줄게. 이해되십니까? 자, 이 말 이해되세요? 전자쌍이 이렇게 몰린 상태에서요. 수소가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쌍이 플러스를 띄는 수소를 공격해 들어간다.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면은 X 음이온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속도 결정 단계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여기는 전자쌍이 있었다가 수소가 붙었으니까 CH3가 된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왼쪽은 CH2에 여기가 플러스를 띄는 화학종, 여기는 전자가 비었잖아.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갔던 X음이온이 내가 가서 달라붙어 줄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얻어진 결과물 적으면요. CH2에 여기는 X가 붙었고 여긴 CH2에 여긴 H가 붙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과물 적는 거 되겠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아래 거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자 전자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왼쪽으로 몰렸다 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몰리든 왼쪽으로 몰리든 당연히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놈이 바로 수소 양이온을 때려 먹겠죠. 그러면 X 음이온 빠져나가겠죠. 여기가 속도 결정 단계입니다. 그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오른쪽 구조처럼 보이십니까? 요 탄소가 이번엔 플러스를 띄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른쪽이 플러스를 띄고 있죠. 그러면 나갔던 X 음이온이 이렇게 달라붙으면 결과물 요거는 CH2에 수소가 이렇게 왼쪽에 붙었고 CH2에 오른쪽에 X가 붙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얘와 얘는 뒤집으면 똑같은 거니까 일단 결과물은 같은 겁니다. 하지만 붙는 과정을 이해하여라 라는 소리인 겁니다. 붙는 과정은 한 번만 빨리 정리해 볼까요? 자, 한 번만 빨리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지요. 자, 전자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한쪽으로 몰렸어요. 수소용이를 공격해요. 그러면 오른쪽에 수소가 CH2에 수소가 붙었는데 여긴 그냥 CH3라고 쓴 겁니다. 이렇게 붙었고 왼쪽에 플러스를 띄는 카보케타인이었어요. X가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은 CH2에 여기는 X가 붙었고 여긴 CH2에 여긴 수소가 붙었어요. 라고 쓸 수 있죠. 어떤 일 벌어졌어요? HX가 첨가되었죠. 이중결합에 P오비탈 쪽으로 달라붙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첨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맞죠? 자, 전자가 왔다 갔다 되다가 이쪽 여기에 전자가 몰렸다 치겠습니다. 수소이온을 공격했어요. 그러면은 왼쪽에 수소가 달라붙었고 오른쪽은 카보케타이온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구조가 바로 요거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X가 플러스를 띄는 탄소 쪽으로 때리고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결과물은 CH2에 왼쪽에 수소가 붙으면 오른쪽에 X가 붙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역시 이것도 첨가가 된 건데 둘은 일단 같은 거니까 얘는 의미성은 없어요. 둘 중에 차이는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용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진행을 했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이제 이중결합의 반응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이라 그랬어요. 자, 어떤 소리냐? 이중결합은 파이 전자가 바깥에 돌출돼 있기 때문에 이거 파이 전자 바깥에 돌출돼 있는 거 맞죠? 제가 그 영상 강의 찍을 때 제가 얼굴 나오면서 분자 모델 보여드린다고 했던 영상 앞에 거 있을 겁니다. 그때 손가락 모양으로 했던 거 기억나세요? 거기에 파이 전자가 바깥에 돌출돼 있습니다. 돌출돼 있기 때문에 누구를 공격하느냐? 항상 보라스를 공격하면서 진행하거든요. 보라스를 공격하면서 진행하는 결과 이게 이중결합의 특징이거든요. 보라스가 뭐죠? 일렉트로파일이거든요. 여기서 보라스는 누굽니까? 하면은 여기서는 수소 양이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수소 양면이 플러스가 되고 일렉트로파일을 공격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기서도 왼쪽에 X가 붙으면 오른쪽에 수소가 붙었고 여기서는 왼쪽에 수소가 붙었으면 오른쪽에 X가 붙었고 결론적으로 두 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나요? 일단 같은 건데 두 개는 첨가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항상 이중결합은 뭐가 관심이냐? 플러스가 누구니 이게 관심이거든요. 플러스가 누구냐에 따라서 반응의 종류들이 쭉 나눠지는데요. 그 반응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플러스에 의한 구분인 겁니다. 일렉트로파일에 의한 구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뭐라 그러냐? 일렉트로필릭, 플러스를 공격하는 친전자성 어디션, 첨가 반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의 특징적인 반응은 어떤 겁니까? 첨가인데 어떤 첨가냐? 일렉트로파일을 공격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HX 첨가 반응, 알킬 할라이드가 만들어졌죠? 알킬라이드가 만들어지고 자 한번 빨리 한 번만 정리하면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이라는 개념은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빨리 한 번만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되네요. 전자가 왔다 갔다 한쪽에 몰렸어요. 오른쪽에 수소가 붙으니까 왼쪽이 카보케타인이죠. 오른쪽에 수소가 붙고 나니까 여기가 CH2면 이렇게 오른쪽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쪽에 붙으면 왼쪽이 카보케타이온. 이렇게 공격하면은 왼쪽에 수소가 붙으면 오른쪽이 카보케타인이죠. 이거는 결과물이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만 개념을 이해하셨습니까? 왼쪽에 수소 양이온 붙으면 오른쪽이 카보케타이온, 오른쪽에 수소 양이온이 붙으면 왼쪽 탄소가 카보케타이온.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HX 첨가 반응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그걸 갖다 보기 위해선 48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이와 같은 비대칭 이중결합일 때 바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똑같아요. 피오비탈이 전자가 왔다 갔다 돼요. 자 피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한쪽에 몰려서 왼쪽에 몰렸다 칠게요. 왼쪽에 몰린 상태에서 공격했다 치겠습니다. 수소 양면을 공격하고 왔습니다. 여기가 속도 결정당입니다. 여기가 빠르면 전체가 빠르고 여기가 느리면 전체가 느려요. 왼쪽에 붙었다고 수소형이 붙으면 오른쪽에 카보케타이온. 이해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공격했니? 네.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에 수소가 달라붙으면 여기는 플러스를 띠는 탄소 카보케탄입니다. 이와 같은 비대칭 이중결합일 때는 바로 요 구조입니다. 그러면 요 카보케탄을 갖다 보시면 요건 몇 차입니까? 2차 카보케탄이죠. 2차 카보케탄이 만들어진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Cl 이면이 너 플러스를 띠는구나 내가 들어갈게 하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왼쪽에 수소 붙었고 오른쪽에 Cl 붙은 결과물 얻어졌습니다. 이름은 아직은 2클로로프로판인데 아직은 이거 할 수 있네요 여러분. 이건 뭐야? 이 번호를 매겨라. 1, 2, 3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위치에 클로로기가 붙어있는 탄소는 3개짜리인 프로프의 알칸이니까 프로판이죠. 2클로로프로판. 그럼 명명 일단 이렇게 얻어지는 것까지는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상황을 좀 한번 바꿔보지요. 이런 경우 비대칭 이중결합일 때 이럴 수 있잖아. 여기서 자 피오비탈이 이렇게 있었어요. 전자가 돌다가 여기로 몰렸다 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가서 수소 붙었죠. 오른쪽 가서 수소가 딱 달라붙었으니까 수소 쓰고 그 다음에 왼쪽은 피오비탈이 비어있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띄죠. 바로 이 그림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카보케탄이 만들어지고 진행했습니다. 이건 몇 차 카보케탄이에요? 1차입니다. 그 다음에 Cl 음연이 있다가 1차 카보케탄 쪽으로 달라붙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수소 붙었고 왼쪽에 Cl 붙었네요. 이름은 1번 위치에 클로로기가 붙어있는 프로판 1클로로프로판입니다. 둘은 어때요? 다른 결과물입니다. 구조 이성질체죠. 구조 이성질체라고 적으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둘은 구조 이성질체로서 결과물이 다릅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다르니까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건 결과물이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비대칭 이중결합은 결과물이 다르게 나옵니다. 자 보시지요. 주생성분이 누군가요? 야. 자 이해되겠습니까? RDS가 빠르면 전체가 빠르고 RDS가 느리면 전체가 느리고 RDS가 아닌 쪽은 빠르고 느리는 상관이 없어라. 그 말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가 RDS예요. 만들어진 카보케탄 볼까요? 2차입니다. 여기 왼쪽에 수소가 달라붙고 나니까 오른쪽이 카보케탄이 되게 되고 그때는 2차 카보케탄입니다. 요번엔 오른쪽에 수소가 붙고 나니까 왼쪽에 카보케탄을 만들게 되고 얘는 1차입니다. 앞에서 배웠어요. 둘 중에 안정한 놈은 그래요. 더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겠습니까? 더 안정한 것은 2차 카보케탄입니다. 1차보다는 2차가 안정해요. 자 안정한 놈을 만든다. 여기가
빠르게 만들겠죠. 불안정한 놈을 만든다. 요건 느리게 만들겠죠. 요건 상대적으로 더 느리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긴 상대적으로 조금은 빠르다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는 더 안정하니까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준다 이 개념이고요. 여긴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 느리게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RDS인데 RDS가 빠르다. 전체가 빠르다. 그러면 주생성물은 바로 더 빠르게 만들어지는 2클로로프로판이 주생성물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주생성물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카보케탄의 안정도를 반응해 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비대칭 이중결합에는 카보케탄의 안정도를 반영하는 결과를 갖다 잡아줘야 합니다. 그걸 갖다가 2클로로프로판이다라는 놈이 주생성물이 얻어졌고요. 그러면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1단계가 RDS이므로 안정한 2차 카보케탄이 생기는 쪽이 더 주생성물이다. 이해되셨죠? 수소가 많은 쪽의 수소가 자 보세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자 원래는 요 탄소에는 요 놈은 이렇게 적는 거 맞습니까? 요거 CH2에 이중결합에 CH에 CH3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게 요거잖아요. 이걸 갖다 선분자 구조식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엔 이중결합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엔 수소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요 탄소에 수소가 몇 개 있습니까? 요건 1개 있죠. 이중결합에 첨가가 될 때 어느 쪽에 가서 수소가 붙고 어느 쪽에 가서 Cl 붙었지요? 왼쪽에 수소 붙고 오른쪽에 Cl 붙은 결과물이 주생성물이었죠. 왼쪽에 Cl이 수소가 붙었고 여기에 수소가 붙었고 여기에 가서 Cl이 붙은 결과물이 주생성물이었죠. 그러면 보세요. 수소가 원래 많은 쪽에 2개보다 1개가 많지 않습니까? 2개보다 1개보다 2개가 더 많잖아요. 1개보다 2개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 붙고 수소가 적은 쪽에 Cl 붙었죠. 그거는 어느 쪽 가서 뭐가 붙습니까? 라는 개념은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 적은 쪽에 Cl 붙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카보케탄의 안정도 반영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적은 쪽에 Cl 같은 X가 붙는다. 이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카보케탄의 안정도를 반영해 주는 것이다. 이 말도 이해됩니까? 그 원리를 발견한 과학자 이름을 따서 마코프-니코프 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코프-니코프 룰은 결국은 개념이 뭐죠? 카보케탄의 안정도 반영이다. 그러면 HX 첨가 반응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하면은 자 바로 나오는 겁니다. 마코프-니코프 룰. 그러면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 적은 쪽에 X 붙어라. 자 이중결합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중결합에 가서 누가 붙습니다. HCl이 붙어요. 그러면 수소 양이온과 Cl 음연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붙을 때 어느 쪽에 가서 수소, 어느 쪽에 가서 Cl 됐습니까? 여기는 수소 몇 개 있어요? 여기는 하나 있고 여기 수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하나가 더 붙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소가 없었으니까 적은 쪽에 Cl이 달라붙는다. 중간에 뭐가 생기고 진행한다? 그래요. 수소가 이렇게 붙었더니 카보케탄 이런 놈 진행하지요. 요거 몇 차 카보케탄입니까? 플러스 탄소 2탄소 그 옆에 탄소가 3개이기 때문에 3차 카보케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니라고요. 수소가 이렇게 하나 붙으면 카보케탄 요거 생기죠. 요거 몇 차 카보케탄이냐 하면은 요건 2차거든요. 그러니까 3차가 더 안정하니까 바로 얘가 주생성물입니다. 이런 놈을 거쳐서 진행한 결과물이 얻어집니다 라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마코프, 니코프 첨가다라고 부른다. 요거까지 개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수소 반응은 특징이 뭐였죠? 신첨가 HX 첨가 반응은 특징이 마코프, 니코프 첨가 되셨습니까? 마코프, 니코프 첨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반응을 봅니다.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에 대한 것을 쭉 정리 중에 있어요. 산촉매 물 첨가 반응 갑니다. 알코올 만드는 반응이에요. 자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는 놈이 있다 치겠습니다. 자 산성 촉매 조건에서 물을 첨가시켜 봅니다. 수소 양효를 공격하면서 진행합니다. 왜지요?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플러스를 띠는 탄소를 공격하면서 진행해야 돼. 플러스를 띠는 화학적을 공격하면서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결합에 PP5 본드가 있었는데 수소 양효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수소 붙으면 왼쪽 카보케탄이죠. 몇 차죠? 3차입니다. 자 이번엔 거꾸로 왼쪽 가서 수소 붙으면 오른쪽이 카보케탄이죠. 요거 몇 차입니까? 1차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rate determining step이라 했어요.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네요. 요놈이 안정하군요. 요놈이 불안정하군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은 안정한 놈을 만든다. RDS가 빨라진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불안정한 놈을 만든다. RDS가 느려진다.
그러면 RDS가 빨라지니까 전체가 빠르다 주생성물이다 되겠습니까? 무슨 원리예요? 마코프니코프 론입니다. 그죠? 카보케틴의 안정도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진행 과정을 조금만 세밀하게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죠. 자, 플러스를 띠는 탄소가 있었습니다. 물 분자의 비공유 전자가 플러스 띠는 탄소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탄소에 OH2 플러스 형식전화가 전자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형식전화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이건 양이온이에요. 플러스를 띠는 상태로다가 화합물 잊지 못하니까 중성화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수소양이온 나가면 되죠. 여기서 수소양이온이 떨어져 나가면 OH가 되고 알코올 되었죠. 그러면 수소양이온이 빠져나가면서 중성화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과물 한번 보시죠. 이 반응은 자,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먼저 이중결합이 수소양이온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들어갔죠. 수소양이온 보세요.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쭉쭉쭉쭉 진행가서 맨 끝에 그대로 회수되었죠. 들어간 모습 그대로 회수되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그래요. 수소양이온의 역할은 촉매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산촉매. 수소양이니까 이건 산이거든요. 그래서 산촉매, 그 다음에 물이 첨가되었어요 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산촉매 물 첨가 반응, 자 이건 3차 카보케타이온, 요거 1차 카보케타이온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주생성물은 바로 얘입니다. 이 원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마코프니코프 첨가 맞죠? 이유는 카보케틴 안정도를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촉매 물 첨가 반응은 알코올을 만들어주는 반응인데 이 반응도 특징은 마코프, 니코프 첨가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해 주라라는 겁니다. 지금 반응 세 가지를 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에 관한 간단한 반응들에 대한 특징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49페이지. 자, 여기서 네 번째 요 반응은 하이드로보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B2H6, BH3 같은 겁니다. 시약 조건은 첫 번째 이거 쓰고 두 번째 염기성 조건에 과산화수소 씁니다. H2O2 염기성 조건에 시약 조건 한번 암기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B2H6 혹은 BH3 이 과정을 하이드로보레이션. 두 번째 염기성 조건에서 과산화수소 쓰는 이 과정을 옥시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2. 이 과정을 우리는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우리말로는 수소와 붕소, 첨가 반응, 그 다음에 요거는 산화라는 뜻이거든요. 수소와 붕소 첨가 혹은 그 다음에 이어서 산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알코올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거는 반응을 갖다가 여기서 특징만 잡을까요?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은 반응의 진행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바이블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은 굉장히 복잡하므로 지금은 특징만 잡읍시다. 자, 첫 번째 시약부터 한번 암기하고 가보세요. 다시 한번요. 시약부터 암기하고 가보십니다. 첫 번째 뭐 쓴다고요? B2H6 혹은 BH3 같은 겁니다. B2H6와 BH3는 두 번째 염기성 조건에서 과산화수소. 첫 번째 과정을 뭐라고 한다? 하이드로보레이션. 영어로는 하이드로보레이션. 우리말로는 수소와 붕소 첨가. 수소와 붕소.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 두 번째 산화입니다. 이건 산화.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 얻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런 반응을 시켰더니만 결과물이 어떻게 됐느냐? H와 OH가 붙어요. 그러니까 뭐가 붙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결국은 물 분자가 붙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알코올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의 제이법이에요. 물이 붙었는데 자 아까 자 요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산촉매 물 첨가 반응은 오른쪽에 밑에 가서 수소 붙으면 중간에 카보케타이온 이렇게 진행하는 거 맞습니까? 카보케타이온 되고 여기가 수소 붙었고 그다음에 물 분자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결과물 이렇게 얻어져 줍니다. 수소 이온 빠지면요. 그죠? 그러면 여기 가서 수소 붙고 여기 가서 OH 붙는 요 첨가를 우리는 뭐라 했냐면 마코프 니코프 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M 첨가라고 적어놓은 건 마코프 니코프 첨가입니다. 그러면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 적은 쪽에 OH가 붙는 것은 마코프 니코프 첨가입니다.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 적은 쪽에 OH가 붙는 것은 마코프 니코프 첨가인데 자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과정을 보시면 수소가 적은 쪽에 수소, 많은 쪽에 OH가 붙었죠. 마코프 니코프 첨가인 결과물과 아래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얘랑 비교해 보세요. 얘랑 비교해 보시면 얘와 얘는 위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마코프니코프 첨가의 반대잖아요. 이건 마코프니코프 첨가인데 그거의 반대 위치에 가서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AM 첨가라고 적은 건 오전 첨가가 아니고요. NT 마코프니코프 첨가다라는, 그래서 AM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대문자 A를 썼을 뿐인 겁니다. 일단 AM이라고 적은 것은 약자로 앞으로는 저는 NT 마코프니코프 첨가, 즉 마코프니코프 첨가와 반대되는 위치에 가서 붙었습니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특징 보실까요? 하이드로보신 옥시데이션 반응의 특징은, 자, 그림에서 볼 겁니다. H와 OH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둘 다 아래 혹은 둘 다 위, 이건 같은 겁니다. 둘 다 위에서 들어가요. H가 이렇게 붙고 OH가 이렇게 위에 가서 들어갔어요. 그럼 메들리가 자동으로 내려와 주겠죠. 이거 두 개는 같은 거. 요건 나중에 합니다만 요건 이제 이난쇼머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요건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요건 아직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붙는 위치가 보십시오. 둘 다 위, 둘 다 아래. 둘 다 위에 가서 붙어도 되고 둘 다 아래 가서 붙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첨가를 뭐라 그래요? 신 첨가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과정은 특징이 뭡니까? 엔티 마코프니코프 앤드 신 첨가다 이거라고요. 엔티 마코프니코프 앤드 신 첨가다. 이게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이에요. 시약 조건과 더불어 결과물만 일단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시약 조건은 자, 뭘 씁니까? 1번 B2H6 혹은 BH3 뭐라고 부른다? 하이드로보레이션. 두 번째 염기성 조건의 과산화수소 뭐라 부른다? 옥시데이션. 그럼 결과물 뭘 만든다? 알코올 만든다. 알코올이 제법이다. 이때 어디 가서 어떤 알코올이 받아진다? 수소가 많은 쪽에 OH, 적은 쪽에 H가 붙는 마코프니코프룰과 반대되는 결과물이다. 그래서 얘를 엔티 마코프니코프 첨가라고 부르며,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는 같은 쪽에 가서 붙었다. 둘 다 아래거나 둘 다 위에 가서 붙었다. 그래서 신 첨가라고 부른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자, 이런 스타팅 물질에서 이 시약을 썼습니다. 그럼 뭘 만들어줘야 돼요? 알코올 만들어줘야 돼요. 이때 OH와 H가 어디가 좋습니까? 보이십니까? 여기 가서 수소, 여기 가서 OH. 여긴 수소가 하나가 있었고요. 여긴 두 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소가 적은 쪽에 수소 원래 하나 있었고 하나가 더 붙었다. 그 다음에 수소가 많은 쪽에 OH.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낸 거죠. 이것은 분명히 엔티 마코프니코프 첨가가 일어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 첨가는 이건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휘전을 먹어서 사슬형에서는 신 첨가가 안 보여요. 이와 같은 고리형일 때는 신 첨가가 보이긴데 사슬형에서는 신 첨가가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신 첨가가 일어난 건 맞는 겁니다. 신 첨가가 일어났지만 우리 눈엔 보이진 않는다의 개념인 겁니다. 자, 네 번째 반응까지 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뭘 보고 있는 거냐면요.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에 대한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반응 가보겠습니다. 할로젠의 첨가입니다. Br2 첨가. 뭐 Cl2 첨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I2 첨가도 똑같아요. 자, 어떻게 얻어지느냐 하면 pp5 본드가 있어요. pp5 본드가 있습니다. 이때 Br 원래 비극성 분자입니다. 비극성 분자지만 얘가 접근해 가면요. 얘가 접근해 가면 이건 전자입니다. 전자. 여긴 전자. 이 전자가 한쪽에 몰릴 수도 있고 전자가 하나씩 있는 상태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자가 접근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전자가 밀려나거든요. 원래는 비극성 분자였지만 전자가 밀려나기 때문에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개념이 뭐냐면, 자, 여기는 P어비탈의 전자가, 여기 전자 있잖아. 이 전자가 Br 쪽으로 접근해 가면 여기인 Br과 Br은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서 비극성 분자였는데 전자들이 밀려나갈 거 아니에요. 전자들이 밀려나가면 한쪽은 플러스를 띄게 되고 한쪽은 마이너스를 띄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앞에서 유발된 극성 분자다라고 불렀습니까? 이런 거 가능한 거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띄니까 자, 관심 있는 건 누구라고요? 플러스를 띄는 Br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놈을 과장하게 표현하면 Br 플러스와 Br 마이너스가 돼요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물론 극성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탁 나누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개념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는 반응이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면요. 이건 재밌어요. 반응은 뭐라고요?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플러스를 띄는 놈이 누구냐입니다. 여기서 누가 플러스를 띄어요? BR이 플러스를 띄죠. 한쪽 BR이 플러스를 띄고 한쪽 BR은 마이너스 띄죠. 그러면 얘가 뭐지요? 일렉트로파이죠. 이때 이중결합이 얘를 갖다 공격합니다. 공격할 때 PP5 본드가 지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BR 플러스를 갖다가 이렇게 달라붙더랍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한쪽 갓도 붙고 한쪽이 가부키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건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구조 그림이 좀 헷갈린가요? 자, PP5 본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BR 플러스가 있었어요. 여기 전자 있고 전자 있습니다. 전자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한쪽에 쏠려서 한쪽에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이런 개념으로다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야, 너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달라붙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구조가 뭐예요? 바로 아하, 삼각형 고리 중간체가 얻어집니다. 라고 알겠습니까? 삼각형 고리, 그러니까 이거잖아. 요거는 여기다가 써보면 CH2에 단일 결합되고 CH2에 요거 단일 결합, 요거 단일 결합, BR이고 여기는 플러스 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얘가 바로 얘입니다잖아. 그래서 이런 중간체를 갖다 부르기를 뭐라고 하느냐? 브로모늄 이온 중간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로모늄 이온 중간체. 그러면 여기서 BR 플러스하고 BR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가 나갔잖아. 얘가 나가니까 어머나 삼각고리 플러스를 띄고 있구나.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를 띄는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거 왜 없어요? 이런 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런 건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 BR 마이너스가 탄소를 공격하면서 전자를 밀어주면 그러면 CH2 탄소에 하나는 BR 이렇게 가서 붙었고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가서 BR이 달라붙은 결과물이 얻어지겠죠. 그럼 두 개의 BR이 이중결합에 결국은 첨가가 되었죠. 그래서 플러스를 띄는 화학종을 공격하면서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첨가가 되었기 때문에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이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볼까요? 복잡한가? 별로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자, 비어비탈 이렇게 있어요. 전자 있었어요. BR 플러스가 있었습니다. 이거 BR 플러스 왜 만들어지는지 이해되셨죠? 자, 공격. 그래서 뭐 된다? 삼각고리 중간체인 브로모늄 이온 중간체. 그 다음에 BR 마이너스가 탄소를 공격해서 고리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적어보세요. 그럼 BR에 이렇게 CH2가 되고 오른쪽에 CH2가 되고 BR이 이렇게 붙었어요.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할로젠 두 개가 달라붙었으며 그 다음에 플러스를 띄는 화학종을 공격했고 진행했기 때문에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이다 라고 부르는 반응이라고요. 이때 색깔이 뭐냐면 BR2의 색깔은 무색이거든요. 자, 뭐 용매는 보통 CCl 부용매 씁니다. 사이마탄소 써요. 피오비탈이 이렇게 있다 보자. BR 플러스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공격해서 중간에 이와 같은 삼각형 고리 중간체인 보로무이온 중간체가 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BR 마이너스가 공격했다 너 고리 열어라 하면은 한쪽 BR은 아래 가서 한쪽 BR은 위에 가서 붙었습니다. 붙었을 때 얘는 색깔이 젓갈색인데 붙으면 무색 되거든요. 그러면 젓갈색이 없어져요. 젓갈색인 BR2를 집어넣더니만 색깔이 탈색되었다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결합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중결합이 있으면 BR2의 색깔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으면 색깔이 무색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BR2는 이중결합의 존재 확인 시약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 특징 볼까요? 특징 보세요. 하나 BR은 아래 가서 붙었고 하나 BR은 위에 가서 붙었습니다. 한쪽은 아래, 한쪽은 위에 가서 붙었다. 이런 첨가를 뭐라고 합니까? 그래, NT 첨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헷갈릴 수 있어요. 마코프니코프 첨가와 NT 마코프니코프 첨가는 붙는 위치를 말해주는 겁니다.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 적은 쪽에 누가 붙었다 하면은 마코프니코프. 그 반대면 NT 마코프니코프. 신첨가와 안티 첨가는 이중결합에 달라붙을 때 둘 다 위나 둘 다 아래 가서 붙으면 신,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 가서 붙으면 NT 첨가. 구분 잘 하십시오. 그래서 BR2의 첨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면은 안티 첨가인데요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자, 반응 하나만 더 볼까요? 오존화 반응입니다. 오존화 가오존 분해 반응이다라고 오존올리시스라고 부르는 반응 봅시다. 첫 번째 시약으로 오존 씁니다. O3 오존, 이 반응을 오존올리시스. 두 번째 어떤 시약을 쓰느냐? 물이나 산성 조건, 보통 뭐 산성 조건에서 쓰는데 그냥 물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아연이 있으면서 물 속에서, 혹은 CH3, SCH3, 요거 다이메틸 설파이드라고 하거든요. 설파이드라고 부르는 얘나 얘습니다. 아연이 있는 조건에서 물을 쓰거나 혹은 다이메틸 설파이드 같은 놈을 쓰면 요걸 갖다 우리는 리덕션이다, 환원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덕티브 워크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기화학에서 반응 끝내기 이 얘기입니다. 반응 끝내기 과정을 워크업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환원을 시키면서 반응을 끝내요라는 취지로 리덕티브 워크업이라고 쓴 겁니다. 시약 조건 한번 다시 한번 암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오존 씁니다. 1번 오존, 2번 아연에서 물을 쓰거나 혹은 CH3, SCH3 씁니다. 첫 번째 과정을 오존올리시스, 두 번째 과정을 환원을 시키면서 끝내게 해요, 리덕티브 워크. 그러면 결과물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것도 결과물만 여기서 잡읍시다. 메커니즘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 테니까 결과물만 잡읍시다. 자, 가운데 도도도도도도독 잘라서 산소 끼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구조는 바로 이런 놈이 얻어지는 거죠. 산소까지 포함하면 얘가 된다라는 거 되겠습니까? 작용기가 뭡니까? 카본일기에 양쪽에 알기가 붙어 있으니까 케톤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요. 오른쪽은 이렇게 얻어집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건 요령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가운데 탄소 이중결합을 잘라서 산소를 끼워주세요. 산소를 끼워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한번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십니까? 이건 뭐죠? 카본일기에 여기가 R이 붙어 있고 수소가 뜨니까 알데히드겠죠. 그래서 알데히드나 케톤의 제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반응의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결과물만 정확하게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결과물은 오존화 반응을 수행시키고 환원으로다 반응을 끝내게 하면 가운데 탄소 이중결합을 잘라서 산소를 끼워준다라고 생각하세요. 산소를 끼워준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왼쪽 구조는 바로 이런 놈이 얻어집니다. 이게 뭐죠? 케톤입니다. 이게 케톤. 그다음에 오른쪽 구조는요, 이 산소를 포함해서 이런 결과물이 얻어집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알데히드죠. 그래서 알데히드나 케톤의 제법입니다라고 부르는 게 오존올리시스 리덕티브 워크업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정도의 개념만 이해하시고요. 나중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을 일단 마무리 지을게요. 여기까지 한번 반응 이제 막 쏟아지고 있죠. 이제 몇 개인지 세지도 못하겠죠. 물론 이것보다 좀 더 세밀하고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최소 이 정도의 개념을 알고 바이블을 가잖아요. 그럼 엄청 수월해지거든요. 아주 굉장히 친숙해지면서 공부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